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야,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커다란 지진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멕시코랑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 그 근처에서 7.3의 지진이 대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과테말라 그 근처에 있는 해안 지역에서 치아파스 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그 치아파스 주의 해안 지역에서 7.3의 커다란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해안 지역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쓰나미 경보도 이제 바로 이렇게 또 발령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실제로 멕시코 해안 지역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 해안 지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높은 파도가 이렇게 또 이르렀다고 하네요. 하지만 피해 같은 것들은 없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1m 최고 1m 높이의 파도를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 뭐 피해는 없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지진이 해안가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지상 쪽에 있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피해는 정말 다행히도 없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나 이제 과테말라나 뭐 사망자는 없다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부상자는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한 2명 정도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상자들 중에 한 분은 건물 안에 있다가 지진이 너무나 세게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건물에서 이제 뛰어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높은 건물은 아니고 뛰어내리게 되면서 이제 골정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진이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이런 곳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쇼츠나 멕시코 얼스쿠에이크 해가지고 찾으시면은 어제 올라온 영상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막 높은 빌딩들이 어마무시하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흔들려. 그리고 어떤 영상을 이렇게 또 봤는데 높은 빌딩에서 건설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흔들리다 보니까 기둥들 이제 끝에 보면은 철조 골격이 이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사들이 막 흔들리는 게 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쨌든 엄청난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과테말라 이제 교육부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여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들의 수업을 다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또 이제 여진이 더 크게 올런지 모니터링을 이렇게 또 하고 파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은 지진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그 지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강진들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7.2, 7.5 엄청나게 커다란 강진이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곳에서는 뭐 수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다. 뭐 공식적으로는 뭐 몇천 명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나게 이제 커다란 강진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번 달 이제 6월 달에 필리핀 남부에서도 7.8의 강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엄청나게 커다란 강진이 해변가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굉장히 큰 뭐 재산적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저번 달에 7.2, 7.4의 강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7.4 정도의 해안가에서 강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쓰나미 경보까지 이렇게 또 이르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2025년도 이제 작년 7월 달에 8.8의 대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이제 3월 달에도 이 미얀마에서 7.7의 이제 강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그때도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이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통틀어가지고 강진이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나, 여기 이제 LA 근처에서 이렇게 또 사는 사람으로서 좀 이제 무섭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샌앤드레아스 그 단층지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을 보면은 단층 지대들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가 갑자기 탁 뒤틀리면서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LA 근처에 있는 샌앤드레아스 그 펄트에서도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0년 만에 최대 압박을 지금 여기 샌앤드레아스에서 이제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LA에서 예전에 엄청나게 커다란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또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샌앤드레아스에 축적이 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엇갈릴 때에는 7.0 이상의 대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와, 7.0 이상 대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전에 LA 대지진 참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7.0 이상의 대지진이 여기저기서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지진이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좀 이제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 단층대의 압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라는 점은 지금 연구 결과에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 단층대가 뒤틀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항상 이 LA 근처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 LA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지진에 잘 대비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몸을 숙이고 좀 이제 단단한 곳 이제 밑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가 이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위에서 떨어져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가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비상용품들을 잘 구비를 이렇게 또 해둬라라고 하네요. 뭐 손전등 같은 것들, 뭐 물 같은 것들, 뭐 담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비상 식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이렇게 또 해둬야 된다라고 합니다. 와, 요즘 들어가지고 지진이 뭐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진짜 좀 이따가 LA에도 지진이 커다란 게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최근 들어가지고 지진이 좀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항상 이제 LA 뭐 LA 근처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뭐 3.0 커봤자 뭐 4.몇 이런 지진을 자주 이렇게 또 느끼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지진이 없어. 1년 넘게 뭐 커다란 지진은 못 느껴본 것 같아. 뭐 자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2, 1 그런 것들은 지진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못 느끼거든요. 3.0 이상 돼야지 조금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솔직히 최근 들어가지고 뭐 3.0 이상의 지진을 잘 못 느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와, 이러다가 진짜 큰 게 이렇게 또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잘한 지진들이 계속 나야지만 큰 지진이 안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진짜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자잘한 지진들이 없다 보니까 진짜 빅원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진 잘 대비를 해주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에 대한 그 전쟁 소식이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란에다가 대고 7일 연속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7일 연속, 일주일 연속 계속 이란을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막힌 그런 상태이다, 마비가 이렇게 또 돼버렸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미국이 이렇게 또 공습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란도 걸프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르단 내에 있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 내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면서 군인들이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런 이제 요르단뿐만이 아니라 쿠웨이트도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고, 오만도 공격을 하고 있고, 미군 기지들을 이제 표적을 이렇게 또 삼아가지고 계속 잘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군에서는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 뭐 유격 같은 거 잘 하고 있나 봐요. 그렇게 미국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7일 연속 계속 공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란은 한 달 전에 체결을 한 14개 항목의 평화 양해각서 있지 않습니까? MOU. 이거를 전면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휴전도 끝났어요. 휴전도 끝나고 MOU 그 뭐 평화 협상 같은 거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평화 양해각서도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이제 전쟁 시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야, 그러면 또 이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런지 굉장히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또 이제 드론 공격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창고를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와일드베리스 물류 창고를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최소 8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62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합니다. 와, 요즘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내리기도 하는 게 더 대담해지고 진짜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창고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창고에서 7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25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창고에서도 1명이 사망을 하고 37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이 창고 안에서 이제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큰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번에는 이 우크라이나가 이런 창고들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군수품 공급망을 차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러한 창고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창고들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드론 제작용 이 부품들이 이렇게 또 있었던 그런 곳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항법 장비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는 그런 물류 기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무전기 같은 것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방탄복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물자를 이제 차단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물류 창고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정확하게 타격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러시아 시민들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창고가 이 러시아 본토에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진짜로 우리가 피해를 이렇게 또 입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상황을 진짜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러한 창고들 뿐만이 아니라 이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정유 시설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불이 이렇게 또 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 당국에서는 우리는 공격을 전혀 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다 요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들 같은 거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것들을 계속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내에 있는 정유 시설들 43%가 지금 현재 무력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정밀 타격을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 있는 정유 시설들, 이 에너지 공급망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타격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나 뭐 원유 같은 것들, 뭐 정제를 이렇게 또 휘발유 같은 것들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이 전쟁 자금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는 이런 공격을 실제로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금줄들이 끊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진짜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푸틴 빨리 쫓겨나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온타리오주에서 굉장히 커다란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산불의 연기가 미국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연기가 어디로 갈런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캐나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0건 이상의 산불이 아직도 지금 이렇게 또 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100몇 건에서 이제 조금 내려가길
가격은 내려갔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제 연기들이 미국 쪽으로 이렇게 또 넘어옴으로 해가지고 미 동부를 이제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미 중서부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1억 명 이상한테 대기질 경보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이제 도시들은 어딘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카고, 디트로이트, 워싱턴 DC 이런 이제 도시들이 대기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네요. 그 에어 퀄리티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AQ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0에서 300을 이제 돌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세계 최대의 오염 수준을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산불에 이렇게 또 나무로 해가지고 초미세먼지가 어마무시하게 미국 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PM 2.5인가 그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초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폐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이 독성이 이렇게 또 강하다 보니까 폐질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 도시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N95 같은 그런 뭐 미세먼지 걸러주는 그런 마스크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무료로 배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쓰레기 수거를 지금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공공 수영장 같은 곳들도 다 폐쇄를 이렇게 또 하는 등 공기질이 너무나 이렇게 또 나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대기질이 너무나 이렇게 또 나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산불이 언제 꺼질지 이제 모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조언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에어컨을 이렇게 또 켜가지고 밖에 있는 공기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실내 그 공기를 순환을 할 수 있는 그 에어컨을 이제 돌린다고 하면은 바람이 그 필터를 통해 가지고 바람을 어느 정도 이제 걸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리서큘레이트 그 에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실내 공기를 계속 해가지고 필터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갈 때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필수로 착용을 하고 나가는 게 좋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야외에 이렇게 또 나가실 때는 이제 동부에 계신 분들이나 뭐 중부에 이렇게 또 계신 분들은 꼭 마스크 쓰시고 나가시는 거 추천을 이렇게 또 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마스크 엄청나게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공기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음모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실제로 이 산불이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공기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좀 음모론 같은 거 안 퍼뜨렸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민법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으면서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나 뭐 퍼블릭 철지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린카드 신청자들한테는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영주권 신청 시에는 10만 달러를 어디에다가 넣어두고 보증금처럼 이렇게 또 놔둬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또 나와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의료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비싼데 그런데 이러한 뭐 영주권 신청자들이 복지 혜택을 이렇게 또 누리면서 뭐 의료비 같은 것들 뭐 혜택을 받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공공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우리 미국의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을 줄 수는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민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민법상 예전부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적 자립을 증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비자 발급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주권 신청자들이나 뭐 비자 신청자들은 이 보증금을 요구를 이렇게 털 수가 있다. 라는 법이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H1B
H1B 비자에 대해 가지고 수수료를 10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부과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연방법원이 이거는 행정권 남용이다라고 하면서 무산이 돼버렸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들한테 10만 달러를 유치를 이렇게도 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 보관을 이렇게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민국에서 어느 정도 실험을 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2025년도 이제 8월 달부터 잠비아 출신의 비자 소지자, 뭐 말라위 비자 소지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15,000달러 정도의 보증금 제도를 시범 도입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율이 3%가 줄었다라고 하네요. 많이는 아니고 3%만 이렇게 또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가지고 불법 체류 단속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세게 하다 보니까 15,000달러 보증금 아니더라도 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나 뭐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민법을 더 강하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금 억제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더욱더 들어오기 힘들어지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몇 달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북가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근처 이제 산호세에서 어떤 이제 테슬라 차량이 142마일로 프리웨이에서 어마무시하게 빨리 이렇게 또 가다가 사고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차를 이제 들이받았다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트래픽이 이렇게 또 있어서 정차해 있었던 그 차를 그냥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엄마 그리고 이제 딸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정체하고 있었던 그 차량은 이제 렉서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30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딸아이는 2살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뒤에서 이 테슬라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다가 이 추돌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142마일로 프리웨이를 이렇게 또 달리다가 충돌을 했었어. 그 당시에는 102마일로 충돌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야, 완전히 또라이 새끼네요. 그러면서 그 운전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잭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31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CHP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7개월 동안이나 정밀 수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00% 테슬라 운전자의 과실이다 라고 이제 확인을 이렇게 또 하고, 7월 13일에 얼마 전에 이 남성을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와, 그런데 7개월 동안 감옥에 안 가둬두고 그냥 내버려뒀대요. 와, 이런 또라이 새끼를, 아니 프리웨이에서 142마일로 달리다가 100마일로 충돌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는데 7개월 동안이나 돌아다니게 했다는 거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7개월 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또 확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체포를 얼마 전에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142마일로 달리다가 100마일 정도로 이제 추돌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마를 사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살 된 딸도 이렇게 또 사살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과실치사가 아니라 이거는 머더이다, 살인을 이렇게 또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인죄로 지금 기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야, 너무나 화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가해 운전자는 체포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가석방 없는 구금 조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석금이 없다고요. 절대로 이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다음 재판은 8월 25일에 이제 열릴 예정이다.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펀드미에 이런 사연이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아기를 애도를 하면서 모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런 온라인 모금 같은 것들이 진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야, 어쨌든 간에 그냥 차에 타고 있다가 와, 뒤에서 어떤 또라이 새끼가 빨리 이렇게 또 와가지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엄마도 사망을 하고 2살 된 아이도 이제 사망을 이렇게 딴 것이지 않습니까? 아,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아빠가 가장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은 것이지 않습니까? 아,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테슬라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텍사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번 달이라고 한다고요. 6월 19일에 또 이제 가해자가 이 테슬라 모델 3를 이제 타고 있으면서 갑자기 이제 도로를 뛰쳐나와가지고 주택을 들이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차이고, 그리고 이 테슬라가 가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량이 갑자기 튕겨 나가더니만 도로를 뚫고 이 주택가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주택을 들이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주택가의 그 스피드 리밋을 이렇게 또 보면은 30마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갑자기 70마일까지 가가지고 70마일로 주택에 충돌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 바로 다음에 이 운전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나는 오토파일럿 풀 셀프 드라이빙을 틀어놨었다. 그런데 차량이 갑자기 튕겨 나가더니만 사고를 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거짓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좀 왜냐하면은 이런 뭐 오토파일럿 같은 것들이나 뭐 풀 셀프 드라이빙을 틀어놨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게 멈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운전자는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을 것이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본 결과 사고 당시에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켜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충돌을 하기 바로 전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요. 100%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이 꺼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가속 페달을 갑자기 밟아가지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 이제 꺼지게 되면서 운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주택을 이제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또 충돌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70대 이 노인분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거기 집안에 있다가 갑자기 차량이 충돌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가해 운전자는 또 이제 맨슬러더로 과실치사로 체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테슬라 그 사고가 많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워낙 이슈가 많이 되는 그런 차량이지 않습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차량이 너무나 좀 이제 가속도가 이렇게 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운전 실력을 과소평가야? 어쨌든 너무나 그 운전 실력도 되지도 않는데 테슬라만 믿고 이렇게 또 운전을 하다가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좀 또 이제 안타까운 그런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또 어떠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서퍼가 있다고요. 그 서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서퍼가 20대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자전거를 이렇게 또 타고 있으면서 차량 서핑 같은 게 있다고요. 서퍼가 이제 차량 서핑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차량 서핑이 이제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자전거나 뭐 이바이크 같은 거 이렇게 또 타고 가다가 차량을 잡고 빨리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잡고 이제 차량의 속도로 이제 맞춰서 가는 거, 그거를 어떤 도요타 타코마 픽업 트럭을 잡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서퍼라고 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서퍼가 전기자전거를 이렇게 또 타고 있었는데 헬멧을 안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량 서핑을 이렇게 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50마일로 이렇게 또 가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갔다라는 그런 소리. 50마일로 이렇게 또 가다가 중심을 잃고 자전거에서 이제 넘어졌다고 합니다. 자전거에서 이제 넘어졌는데 50마일로 빨리 가고 있고, 그리고 헬멧도 착용을 이렇게 또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뇌손상 같은 거 입었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는데, 그런데 병원에 이송을 한 지 3일 만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코마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타코마 운전자를 과속주행을 방조를 한 차량 치사 혐의로 기소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합니다. 운전자의 나이는 이제 21살 이제 남성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퍼는 20대 콜비 아이파라고 하는 서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지가 측정이 될 경우에는, 확정이 될 경우에는 최대 6년형을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3일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첫 어웨이그먼트를 이제 받을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사망한 서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서퍼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서퍼의 할아버지가 전설적인 서퍼라고 한다고요. 쉐이퍼 벤 아이파라고 하는 굉장히 전설적인 이제 서퍼의 손자인데, 그러면서 이 손자도 이제 서핑계에서 이제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샛별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그런데 운전자도 뭐 잘못한 것이긴 잘못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서퍼도 자기가 이제 원해가지고 트럭을 이렇게 또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빨리 간 게 이제 문제였죠. 너무 안타까운 이런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지금 이 투자자들한테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CNBC랑 이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투자가 아니라 거의 투기 형태로 변모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스페큘레이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그 거품이 어마무시 지금 많이 껴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가치가 있는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워렌 버핏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 가지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AI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패권을 이제 잡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뭐 AI 칩 같은 거 말도 못하게 막 수천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경쟁이랑은 차원이 다른 막대한 현금 소모 게임을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렇게 따고 있다라고 하면서 AI 거품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우려를 이렇게 또 표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었던 CEO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대급 현금 부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3월달 기준으로 아무래도 이제 상장이 된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또 내지 않습니까? 지난 3월달 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현금 가지고 있는 게 380 빌리언 달러, 3,800억 달러를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한국 돈으로 500조 원 이상을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이다. 현금 실탄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거는 당연히 지금 이 워렌 버핏은 언젠가 분명히 하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워렌 버핏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면서도 이제 지금까지 계속 현금을 지금 쌓아두고 있는데, 좀 이제 많이 흘리긴 흘렸죠.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흘리긴 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워렌 버핏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신중론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거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다 잃어버렸다. 수익 기회를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한다라고. 기회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맞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또 이제 조만간 어마무시한 폭락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워렌 버핏이 생각을 했었던 그 커다란 폭락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이 버크셔 해더웨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순적으로 알파벳, 구글에다가는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올해 6월 달에만 100억 달러 규모의 구글 이 알파벳 주식을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버크셔 해더웨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글 주식, 알파벳 주식을 굉장히 많이 소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조심히 움직이고 있으면서 구글은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워렌 버핏은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투기가 너무나 과열이 되어 있다. 거의 뭐 도박장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만나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트루스 소셜 있지 않습니까? 트루스 소셜에서 한 달에 10만 달러짜리 서비스를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서비스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트윗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트윗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먼저 볼 수 있게 하는 그 서비스를 월 10만 달러 이용료로 지금 가입자들을 모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저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월스트리트 그런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뭐 기관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겨냥을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지금 내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트윗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포스팅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트윗을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달러를 이제 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굉장히 초단위로 먼저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먼저 이 트윗을 봐가지고 주식시장이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제 먼저 이제 추측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거는 불법 아닌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하는 말에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트윗을 이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 이거는 뭐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월가의 투자자들한테도 그 기회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내 트윗을 먼저 보고 먼저 움직여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거는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리야. 주식시장에도 지금 부자들만 먼저 움직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돈 뽑아라 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어마무시하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익 추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논란이 된다라고 강도 높게 지금 야당에서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법망을 막 요리조리 교묘하게 다 이렇게 또 비껴 나가서 사법 처리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이기는 합법인데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새로운 이 AI 그 모델을 이렇게 또 내놨다라고 합니다. 키미 K3라고 하는 그 중국의 AI 모델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AI 모델들을 그 뭐 경쟁을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또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중국의 키미 K3라고 하는 이 AI 모델이 최근에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1위를 차지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의 최첨단 이 AI 모델인 그 엔트로픽의 페이블 5 그리고 오픈 AI의 GPT 5.6을 제치고 중국의 AI 모델이 1위를 차지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중국의 이 AI 개발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뒤면은, 몇 개월 뒤면은 중국의 AI 기술들이 더 빠른 속도로,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더 발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됐다. 지금도 미국의 이 AI 모델을 눌러버리고 중국의 이 AI 모델이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돈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 AI에다가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도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지금 뭐 중국산 그런 칩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엔비디아 칩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칩 성능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훨씬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 저렴한 이 AI 칩을 가지고 AI 모델을 미국보다 더 좋은 그런 모델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중국의 이 AI 개발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픽에서는 지금 중국이 우리 이 AI 모델을 베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고 주장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AI를 만든 것이다라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마 중국은 많이 베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막아야 하는 이제 미국의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발전 속도가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을 생각하면은 항상 좀 옛날 기술만 가지고 있고 노동력만 가지고 세계적인 공정만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최첨단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기술 도입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빠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와, 나중에는 진짜로 미국을 뛰어넘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조만간 라고 그렇게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야, 세계 최고 1등 나라가 미국이 되는 게 좋습니까? 중국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야, 중국이 나중에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고 하면은, 야, 그러면은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또 중국말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